국내 대표 어항인 녹동항이 부족한 저반 시설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항만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고흥군은 국내 최대의 고인돌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고인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작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목포에서 열렸던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개최 이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급수대 물이 없어 참가자들이 황당해하는 등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7일 여수 윤활유 판매점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피해가 심해 정확한 발화 지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육지의 교통 체증이나 주차난 못지않게 지역 주요 어항의 포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고흥 녹동항인데요. 팔려고 내놓은 배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최근 낚시배까지 늘면서 꼼짝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이를 해소할 대책도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 수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표 어항인 녹동항. 어선, 낚싯배, 여객선까지 뒤섞여 빈틈없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제대로 접안하지 못해 접안한 배 옆으로 2중, 3중으로 정박해 있습니다. 선박 400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녹동항이지만 오가는 배는 이를 훌쩍 뛰어넘은 800여 척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태풍이라도 오면 배를 피항시킬 공간이 없을 뿐더러 배댈 곳을 찾아 헤매다 어민 사이에서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파도가 심해서 뱃길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어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들하고 대한 그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간에 그 말싸움이 오다 가다 했습니다. 이처럼 녹동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건 먼바다 조업이 늘면서 어선들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낚싯배와 판매를 위해 항구에 방치된 배들도 녹동항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배들의 절반가량은 실제 조업을 나가는 배가 아닌 판매되기 위해 전시된 배들로 추정됩니다. 고흥군은 근본적으로 정박 수요관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항구를 새로 건설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는 배 대고 너는 배 대지 말라.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할 수는 없죠. 민원이 잇따르자 고흥군은 방치된 어선을 관리하고 부잔교를 만들어 정박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녹동항에 따르는 정박 수요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녹동항의 접안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한 고흥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전선 철도 구간 가운데 광양 진주 사이 전철화 사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시 계획이 승인 처리돼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광양 진주 사이 51.5km를 복선 전철화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5년마다 배출 저감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400여 종의 대상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곳으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대형 사업장이 대부분 포함되며 대상 화학물질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저감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나 지방환경청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지역은 선사시대 거성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고인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키워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된 고흥군 동강면 덕암 지성묘구. 높이 3.8m, 너비 2m 규모의 선돌을 중심으로 고인돌들이 둥그렇게 에워싸듯 물이 지어 있는 형태입니다.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덮개돌을 올린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로 이 일대에서만 모두 60여 기가 분포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돌검 등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부장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고흥 지역은 국내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관내 196개소의 군집해 있는 이 같은 고인돌은 모두 2,2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2개소에 22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인돌 형식이랄지 출토 유물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볼 때 대한민국의 그 고인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그 가치나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내 상당수 고인돌들은 아직도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성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인돌만도 5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 행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고인돌 정비 복원 사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고인돌 탐방 루트 개발, 공원 조성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공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화를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세계 거성문화의 밀집 분포지 고흥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관광 사업화로 연결해내기 위한 공군의 더욱 적극적인 문화 관광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 곳곳에 물을 충분히 비치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는 이렇게 목을 축일 생수가 턱없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경기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1,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4일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비치된 급수대에 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자 주최 측은 뒤늦게 생수통을 급수대에 올려둡니다. 규정에 따라 5km마다 비치된 음수대 역시 물이 턱없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황당해합니다. 물은 마라톤 대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네. 물이 부족한 대회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안전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영산강 하구뚝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4km 구간을 위험하게 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다른 도로에서 한 차로만 이렇게 꽃갈만 한 10m, 20m 간격으로 이렇게 나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안전요원은 없었어요. 이번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프 코스와 10km는 3만 원, 5km 선수들은 15,000원의 참가비를 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이번 대회 예산은 1억 원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시 육상협회가 주관한 규모 있는 대회였지만 출발에서 시상까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반응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육상연맹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숙한 운영에 참가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이룬 해외 관계자들이 여수를 방문해 여행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대만과 독일 등지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대표와 항만공사 관계자들은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와 행정적 지원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광주대학교 박종찬 교수와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도 지역의 크루즈 여행과 해양관광의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호텔 로비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디오션 호텔은 오늘 지역 예술 문화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트 디오션 갤러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아트 디오션 갤러리는 호텔 1층 로비를 개조해 만든 전시 공간이며 개관전으로 팝 아티스트 낸시 랭과 올해 최우수 예술가 12인에 선정된 노재순 작가 등의 작품 70여 점이 내년 2월까지 전시됩니다. 디오션 리조트 측은 단순한 숙박 장소를 넘어 예술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 의원 2명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막장을 연출한 적이 있죠. 이 의원들 결국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머리채 싸움의 당사자인 김을남 의원과 유남숙 의원을 포함해 곡성군 의원 7명 모두가 본회의장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폭력 사태를 벌인 데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툼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의회에서 사과는 했지만 돈봉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두 여성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함께 찾아갔고 당직자 책상에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놓고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 김을남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유남숙 의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준 돈이었다며 자신이 두고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 게 저는 2번이고 그때 2014년도 유남숙 의원이 당선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유남숙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남숙 의원은 당시 당직자 책상에 돈봉투가 든 책을 두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뭐 있어요? 우리 당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화합 차원에서 그냥 식사 한번 하려고 간 거였던 것 뿐이었었고. 돈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는 아직까지 수사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돈봉투 의혹의 진실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윤활유 판매점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여수시 율촌면 윤활유 판매점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윤활유 판매점 인근을 집중 감식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심해 정확한 발화 지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여수 광양항에 저속 운항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항과 광양항 등 전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권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입출항료를 감면하는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한 여수 광양항의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 12노트, 일반 화물선과 LPG 운반선은 10노트입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쇠고기 등급 기준이 근내 지방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한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최초로 도입된 쇠고기 등급 기준을 15년 만에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등급제 개편으로 사육 농가들이 근내 지방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아도 돼 사육 기간이 단축되고 경영비가 절감되는 등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자회사인 여수광양 항만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 2017년 항만 보안과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세금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3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자와 독촉장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세금의 적기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지역 경제지표 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1,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지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63.7%, 비제조업의 52.6%가 개인 사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는 제조업의 59.1%, 비제조업의 45.9%가 1에서 4인 이하 규모로 부지 확보와 판매 시장 접근성,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입주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과 지방세 감면, 인건비 지원 정책 확대 등으로 분석됐습니다.